납축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납이 양극에서 산화가 돼 양산이죠. 이 산화가 되어서 플러스 2가로 되고 또 음극에서는 납 플러스 4가 산화납인데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2가로 환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형태는 밑줄 아세요. PbSO4가 모두 양극, 음극에서 생성이 돼요. 저렇게 생성이 되는데 PbSO4라고 하는 것은 난용성점이죠. 난용성점이기 때문에 PbSO4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이 납전극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산납, PbSO4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산화납 전극이 그 표면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극의 질량은요. 이것도 전극의 질량이 증가되고 이것도 전극의 질량이 증가되죠. PB가 PbSO4로 바뀌면 SO4만큼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PbO2가 PbSO4로 바뀌면 적어도 PB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O 4개 중에 2개가 그대로 있고 뭐요? SO2만큼 질량이 증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산화하는 반응이라서 방전이 되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의 질량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전체 반응의 알짜 반응식이 이렇게 되는데 황산이 점점 사라져요. 황산이 어떻게 사라지냐면 황산납을 형성하는데 황산이온이 사용되고 이 수소이온이 물을 생성하는데 사용돼 버리죠. 그래서 황산 수용액이 거의 순수한 물로 변화가 되고 황산납은 전극 표면에 붙어 있죠. 그러므로 이 황산 수용액이 물로 바뀌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일이 나타나더라. 황산은 물보다 밀도가 높아요. 황산의 중심 원소는 누굽니까? S죠. 그리고 물의 중심 원소는 누굽니까? 산소죠. 산소보다는 황이 주기가 더 크고 주기가 크기 때문에 원자량이 크고 원자량이 크니까 단위 부피당 존재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황산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밀도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비중이라는데 비중과 밀도는 원래 정확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냥 화학에서는 동의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특징과 단점 125조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특징 전형적인 12V의 납축전지는 여기 양극 산화 반응과 음극 환원 반응을 합하니까 약 2V가 나와요. 6쌍으로 직렬로 연결하면 12V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해지는 황산 수용액을 사용하고 있고 양극에서는 납, 음극에서는 산화납을 썼죠. 자발적으로 산화한 반응이라는 방전에 의해서 Pb와 PbO2가 모두 황산납으로 변화되면서 양극과 음극의 질량이 모두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산이 점점 물로 바뀌기 때문에 수용액에 자 여러분들 거기 몇 번째 줄이냐면은요 9번째 줄 황산 수용액이 기준이 아니고 황산 수용액의 비중이 감소한답니다. 황산 수용액의 비중이 감소한다. 충전 작업을 하죠. 자동차에는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엔진의 그 연소 반응에 의해서 구동축이 돌아갈 때 그 구동축이 발전기를 돌리게 돼요. 그래서 그 발전기에 의해서 충전 작업을 하게 돼요. 충전하게 되면 다시 어때요? 이물질이 이렇게 돌아가죠. 또 이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충전하게 되면 황산납이 납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SO4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 전극의 질량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또 황산납이 PbO2로 되기 때문에 SO2만큼의 또 떨어져 나가서 이 질량이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성돼요? 황산 수용액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전해질 수용액의 비중이 증가하는 일이 나타나겠죠. 장점. 납축전지의 이 장점이요. 안타깝게도 어떤 체계도 없어요. 기본소에도 없고 전공처적에도 없는데 납축전지는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는 회수가 기본적으로 수천 번에서 수만 번이에요. 어떤 2차 전지보다 크기 때문에 아직도 자동차, 벤츠 자동차나 BMW 자동차도 여러분 리튬 이온제 쓰고 있을까요? 납축전지 쓰고 있을까요? 납축전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슨 자동차를 몰든지 간에 보면은요 전부 납축전지거든요. 이렇게 충전 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게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 충전 방전할 수 있는 회수의 장점을 생각하면은 단점은 사실 단점도 아니지만 책에는 장점은 없고 단점만 이렇게 한가득 적혀 있어요. 책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양극과 음극을 구성하는 재료인 납이요. 워낙 밀도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고체 물질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물질들이 뭔지 아세요? 우라늄 같은 거죠. 여러분 우라늄 탄 들어봤어요? 우라늄 탄. 우라늄을 탄환에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총탄의 탄환에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 끝에 우라늄이 달려 있는데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쏘게 되면은요, 저것의 에너지량, 운동량이 굉장히 크죠. 따라서 똑같은 이 철판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못 뚫는다, 어떤 거는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라늄탄, 열화 우라늄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총탄에 납 쓰는 거 아시죠? 왜 쓸까요?
납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계적인 강도가 크다기보다는 워낙 밀도가 커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운동량 자체가 같은 속도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쓰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다라면은 이 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밀도가 큰 건데 납이 산화납의 형태에서도 밀도가 크죠.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납축전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학생들은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수리하고 저걸 때 이제 의대에 들지 말라고 해요, 아저씨들이. 혹시나 너무 무거워가지고 놓칠까 봐서. 이 아저씨들도 그 납축전지 배터리를 갈아 끼울 때 어때요? 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부피는 크지 않는데 무거운 게 뭐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극이 납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질량을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기껏하면 몇 볼트예요? 2볼트죠. 그래서 물론 직렬로 연결해서 12볼트, 10개 연결하면 20볼트가 되지만, 그래도 단위 질량당의 전력 생산량 또는 전압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그렇지만요. 워낙 충전 방전 횟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직도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충전을 할 때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충전할 때 보면은 얘들을 처음 상태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원래 산화가 됐던 걸 환원시키죠. 환원됐던 걸 산화시키는데 물을 전기분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이 전기분해될 뻔이면은 물이 전기분해해서 뭐가 생성됩니까?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안에 차 있겠죠. 그러면 기체가 차 있으면 그 기체들은 어때요? 예, 그 기체들이 바깥쪽으로 액을 밀어내는다든지 또는 그 기체들이 스파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탁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요, 사실상 충전 방전 횟수에 비하면은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납축전지를 도대체 몇 년이나 써왔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100년 썼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무도 못 바꾸고 있죠. 그거 바꾸는 전지 개발하면은요, 제가 단언할게요. 1년에 특허료 수입만 10조 원 이상 받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조한길이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테마 한 사람당 한 개씩 던져서 100만 명에게 제가 100만 개를 던져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제 이름은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서 써라? 대한민국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저기 강남역 근처에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1억 원 던져도 돼요. 박수 쳐줄게요. 디귿. 대신에 어디서 던지라? 한국에서. 외국 말고 한국에서. 괜히 저기 마카오, 홍콩,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괜히 던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원에도 좀 가지 마세요. 예? 그냥 건물 위에 올라가서 던지라니까. 뭐 이렇게 카지노에 자꾸 갖다 바치세요. 그죠? 자, 디귿. 그분들은 여러분 안 갖다 바쳐도 잘 먹고 잘 자시고 계세요. 전극 표면으로부터 황산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충전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도 사실 크게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 보통 기본서에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단점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니켈 가드뮴 전지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죠. 그래서 니켈 가드뮴 전지를 보시고 니켈 가드뮴 전지는요. 전위값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위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니켈 가드뮴 전지 양극 산화 반응에 의해서 카드뮴이 0가에서 플러스 2가로 되고 있습니다. 음극 환원 반응에 의해서 니켈이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2가가 되는데 전자가 2몰 들어있으면 반드시 전자가 2몰 사용돼야 되겠죠. 따라서 전체가 얼마가 곱해져야 될까요? 2가 곱해져야 되겠죠. 이 반응에서도요. 수산화 이온이 2몰 사용되는데 수산화 이온이 그대로 어때요? 2몰이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일정하게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물이 저 안에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반응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파란색 형광펜을 밑으로 하세요. 수산화 카드뮴, 수산화 니켈. 수산화 카드뮴과 수산화 니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난용성염, 불용성염에서 지지대도 용해가 안 되는 불용성염으로 유명해요. 완전히 물에 거의 용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성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잘 붙어 있다가 전극 표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다시 어때요? 충전하게 되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처음으로 잘 되돌아가는 충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2차 전지에 해당되는데 근데 가장 큰 단점이요.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는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사실 저거를 이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리튬이온 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다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라지면은 얘가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리튬이온 전지가 한참은 갈 거예요. 왜냐면 워낙 가벼우니까. 여러분들 노트북에 여기
이 니켈 가듐 전지를 줄여서 니카드 전지를 하는데 니카드 전지를 노트북에 하면은요 노트북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카드뮴이나 니켈은 기본적으로 사주기 전이금속 원소잖아요.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이 몇 번 원소입니까? 주기는 2주기고 3번 원소예요. 그러니까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원자량이 작고 따라서 어때요? 밀도가 작죠. 거기다가 리튬은요. 리튬이 산화되는 반응에 의해서만 몇 볼트 얻습니까? 3볼트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압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장점 때문에 리튬 전지를 잘 대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니켈 가듐 전지가 원래 리튬이온 전지 쓰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리튬이온 전지에서 여기 양극, 음극 반응에 대해서는 보통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 충전이 될 때, 방전을 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죠. 충전이 되기 전에 먼저 방전을 할 때는요. 여기 이게 흑연인데 흑연 격자 구조 속에 리튬이온이 있다가 얘가 빠져나와서 전해질 수용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외부 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는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제너레이터 또는 직류 전원을 걸어서 충전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해질 속에 있던 리튬이온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 흑연 격자 구조 속으로 들어가더라. 저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기출 문제 중에 이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음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볼까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물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이 물하고 서로 결합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폭발해버려요. 한 개의 폭탄이죠. 소디움이나 리튬이나 포타슘과 같은 알칼리 금속을 아주 약간 잘라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물하고 너무 강렬하게 반응해서 폭발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리튬이온이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충전하다 보면 리튬 이온만 존재했을까요? 리튬 이온이 순간적으로 전자받아서 리튬 원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리튬 원자가 될 수 있죠? 그 리튬이 원자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여기 수분하고 겹쳐버리면은 이거는 이 한 개의 폭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뭐예요? 리튬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기서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왜 물하고 반응합니까? 물은 잠재적으로 H+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탄올이나 메탄올과 같은 알코올도 H+를 제공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프로틱 뭐 어떤 솔벤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유기화학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용매를 아예 쓸 수도 없고 물을 함유할 수 있는 다른 용매. 여러분 용매에서 물을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100%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에틸 에테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디에틸 에테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요. 디에틸 에테르가 여러분들 유기화학에서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워요? 극성 용매를 배우죠. 그렇지만 디에틸 에테르는요. 쌍극자 간의 인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전기염 홍도가 탄소보다 커서 이 전자밀도 공유 전자쌍이 O 쪽으로 치우쳐서 O 쪽이 부분점성, 이 탄소 쪽이 부분점이 양성 이렇게 되지만 이거 알킬기죠. 에틸 자공기를 여러분들이 그림 그래서 HH 탄소에 HH 그려보면은 에틸기와 에틸기에서 이 산소가 완전히 파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요. 무극성 자공기인 알킬기밖에 없죠. 디에틸 에테르와 디에틸 에테르 간의 자공 인력은 사실상 무극성 자공기 간의 인력인 런던 분산력밖에는 거의 작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디에틸 에테르는 끓는 점이 34도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끓는 점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한여름철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PC 구동하다 보면은 또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 구동하다 보면 열이 발생해야 안 해요. CPU 같은 것들이 구동이 되면 열 발생하죠. 그래서 열 발생해서 그 열을 방출하는 게 문제인데 그 열이 정확하게 다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요? 저 전지에 전달되면은 저 안에서 디에틸 에테르가 기화가 돼요. 그 상태에서 충격 딱 가해지면은 펑 하고 터져버리겠죠. 이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리튬 뭐라고요? 폴리머 전지. 아예 이렇게 용매를 뭘 사용하냐면은 고분자 물질을 저렇게 용매로 사용하더라는 거죠.